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도로법상의 도로나 지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경우에 도로 소유자들이 도로를 막고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저희가 의뢰받은 사건 중에 의뢰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 중인데 이 진입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또 이게 여의치 않자 나중에는 포크레인으로 현황도로를 파서 통행을 못하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진입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통행도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건물 사용 승인 받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한 4가지 구제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형사상 교통방해죄로 고소해서 도로 소유자를 처벌받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민사상 주의토지 통행권 확보 소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소송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통해서 임시 통행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손해를 전부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먼저 일반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면요. 형법 제185조는 이렇게 돼 있죠.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육로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왕래,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 사용되는 육상의 도로를 말하죠. 그래서 본인만 통행하는 도로는 육로가 아닙니다. 이 도로는 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도로일 필요는 없고요. 사실상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면 충분하죠. 소유권의 존재 여부나 노면의 광역, 또 통행인의 다과, 포장 여부 이런 것들은 다 불문하고 육로가 됩니다. 사례에서도 비포장 현황 도로였는데요. 여기에 육로에 포함이 되죠. 그리고 행위 유형으로 손괴가 있는데요. 이 손괴라고 하는 것은 유형력을 행사해서 도로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사례에서 토지 소유자가, 즉 도로 소유자가 포크레인으로 비포장 도로를 파헤쳐서 사람만 간신히 통행하고 차량은 통행이 불가능하게 한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이 경우에 육로를 손괴해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즉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최종적으로 도로 소유자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도로를 손괴해서 통행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고려한다면 이 100만 원의 벌금이 너무 적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 고소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압박을 받고 임의로 도로를 원상 회복하기도 하고요. 또 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이 형사 판결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의미는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민법상 주의토지 통행권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죠.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이 공로 사이에 이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토지를 통행하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까지도 개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 주위토지 통행권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인정하고 있는 법정 통행권인데요. 자, 이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죠. 자, 첫째로 통로가 없는 경우가 됩니다. 이 통로가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통로가 있다라고 하면 이 통로가 서로 우회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이 우회하는 도로 그걸 이용해야지 새롭게 주위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는 않겠죠. 자, 둘째로 이 주위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법률은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포의지 소유자, 그러니까 주위토지로 뺑 둘러서 포위돼서 공로에 통행할 수 없는 이런 포의지 소유자가 이 주위토지를 통행하지 않고 공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라고 하면 새롭게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사례를 인정한 판례로 다른 통로를 이용하려면 주택의 한쪽 담장을 헐고 대문을 새로 내는 등 가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경우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죠. 쉽게 인용할 수 있는 판례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포유지 토지 소유자는 이 주의 토지를 지나다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통로를 개설할 경우에 필요하면 방해가 되는 지작물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통로를 폭을 정해서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판례는 차량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3m 이상,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m 미만의 통행로 폭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4m나 6m 정도의 도로가 필요한데 이 4m나 6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민법에 필요한 경우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에 꼭 필요한 경우라면 건축법상 진입로에 필요한 도로도 개설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렇다 할 정답이 없고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인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의토지통행권 판결을 받아도 건축법상 진입로로 잘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다수 관청의 입장이지만 또 어떤 관청은 주의토지통행권 판결을 가지고 가면 그거를 근거로 진입로를 인정해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관청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주의토지통행권 판결을 받아서 지작물을 제거하고 통행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요즘 같으면 재판이 지연돼서 좋게 1년은 걸리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피포의 토지 소유자는 허공을 날아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통행해야 되는 걸까요? 이때는 주의토지통행권을 피보정 권리로 해서 법원에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서 임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해결돼도 손해가 남아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 소유자가 돌연 현황 도로를 막았을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